트럼프 1년 차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만약에 경기가 지금 예상대로 2%대 초중반 성장률을 유지하고 물가도 안정된다면, 즉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된다면 올해 2025년 트럼프 1년 차의 주가가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뭐하죠. 당장 트럼프 1년 차를 폄하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상승 요인 쪽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주가 예측은 뭐 항상 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좀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취임식 보셨어요? 네. 그의 퍼포먼스 정말 그냥 미국인답다, 정말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을 전 들게 했는데 우리 박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워낙 뭐 트럼프 뭐 퍼포먼스를 뭐 사람들이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덤덤하게 봤습니다. 덤덤하게. 네, 뭐 원래 오히려, 저렇구나. 네, 오히려 뭐 저게 뭐지 뭐 약간 유치하다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요. 막 사인하다가 펜 던지고. 네, 좀 퍼포먼스가 좀 네. 과한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었죠. 주목받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도 주목받기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에 트럼프 취임 전부터도 굉장히 뭔가 되게 미국만을 위한, 그리고 특히나 중국을 괴롭히고 국경을 인접한 국가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책을 좀 펼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과연 그게 이제 하나씩 베일을 벗겨지면서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오늘 전체적인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항상 대통령이 뭐 누가 됐든 취임하고 나서는 증시가, 미국 증시가 꽤 역사적으로도 좋았었잖아요. 매번 그랬던 건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계속 좋았습니다. 네. 늘 우상향으로였죠. 뭐 취임을 했다라고 그러서가 네, 아니라 네. 늘 좋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냥 취임을 한 거다. 오히려 1년 차보다는 1, 2년 차보다는 네. 3, 4년 차 네. 집권 후반기가 더 좋았고요. 그래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2년 차보다는 1년 차가 좋았다. 2년 차보다는 1년 차가 좋았다. 그 트럼프 1기 때도 2년 차 2018년에는 S&P 500이 연초 대비 연말이 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도 네. 거의 20% 가까이 밀렸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2012년이 되겠네요. 네. 2년 차는. 네. 그러니까 1년 차보다는 2년 차가 조금 1년 차가 더 좋았는데 네, 2년 네. 차보다는. 하지만 3, 4년 차보다는 1년 차가 조금 수익률이 낮았다라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표를 정리해 왔는데 100년간입니다. 여기에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취임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한 12번, 민주당이 13번. 조금 뭐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도 있지만 4년 중임제니까 25번이 있었네요. 정권이 재임 포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당 전체가 1년 차가 11.3%니까 양호한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3, 4년 차보다는 조금 낮고요. 공화당이 12번 집권할 때 1년 차에 4.9% 조금 낮습니다. 민주당보다는. 네. 백악관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당. 민주당이 17.2%. 근데 이게 통계라는 게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단순 평균이거든요. 네. 이게 그 중간값 민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10.2, 오히려 공화당이 더 높네요. 네. 중간값은 민주당이 9.3%. 그러니까 뭐 통계에 약간 뭐 그런 거죠. 네. 트럼프 1기 때만 보면 뭐 확실합니다. 1기 때가 많이 올랐고 2기 때가 낮았고 네.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체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소속 대통령이 됐을 때 낮은 이유는 뭐 그 분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화당이 이제 친기업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커서 선거 운동할 때, 그러니까 투표하는 해에 많이 올라가지고
막상 집권할 때는 아이 뭐 잘 못하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제 조금 친기업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는 해, 투표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오히려 빠졌다가 네. 막상 이제 집권하면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면 우려보다는 상당히 조금 괜찮았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는 성향이 있다. 네. 오히려 역발상으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번은 이제 그 상원과 하원을 수입했잖아요. 공화당이. 그래서 정책의 속도나 일관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집권 1년 차에는 주가가 좋지 않을까,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늘 이제 1년 차의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게 올해도 통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주가가 워낙에 이제 좋았어서. 바이든 3년 차, 4년 차가 된 거죠. 네. 되겠죠. 26%, 작년에는 23%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거의 20% 중후반대 주가 상승률을 2년 연속 지금 구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트럼프 1년 차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만약에 경기가 지금 예상대로 지금 2%대 초중반 성장률을 유지하고 물가도 안정된다면, 즉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된다면 올해 2025년 트럼프 1년 차의 주가가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당장 트럼프 1년 차를 폄하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조금 상승 요인 쪽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주가 예측은 뭐 항상 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좀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 조정을 보인다라는 것에는 다양한 뭐 이제 빌미, 이유들이 좀 작용을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더 적극적으로 못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채 금리가 거의 5%를 네. 넘어설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었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가 지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광폭 행보가 어느 정도로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정책만이 아니고 이미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조금 높아진 상태다. 네. 이미 뭐 수년간 그렇게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높아져 왔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인플레이션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면 좀 스파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금리가 5%를 그렇게 훌쩍 넘거나 5%에 근접하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골디락스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통제되고 또 연준도 뭐 틈틈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뭐 조금 순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익이 S&P 500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이익이 과연 지금의 예상, 지금의 컨센서스는 작년 대비 EPS 증가율이 한 10%에서 13% 정도거든요. 작년보다 이제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EPS를 적용해서 지금 S&P 500 PER이 21.5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뢰가 깨지면 네 번의 분기 실적을 거칠 거지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거의 다 끝나갔지만, 그래서 이게 그 EPS가 이제 결국에 충족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M7이 지금 뭐 닷컴 버블과 다른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가령 지금 M7을 평균 내면 26%예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네. 과연 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시장을 버텨왔던 에너지죠, 사실은. 근데 역으로 이게 조금만 신뢰를 잃거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시장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1분기의 시장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잡힐 것 같다라는 그 팩터 요인들을 예. 가지고 오셨는데 상승 요인도 있지만 하락 요인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승 요인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골디락스 경제, 기업의 어닝 증가율, 그다음에 S&P 전체 PER을 지금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21배가 뭐 거품이다,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술 집약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펄을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업체랑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또 M7을 제외하면 퍼가 착해요. 20배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가 상승 기간이 600여일, 그러니까 28개월이에요. 지금 주가 상승 기간이 1966년 이후에 제가 일수를 이제 야데니 리서치에서 갖고 온 건데 평균이 57개월인데 지금 28개월이니까 거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강세장의 평균에 못 미쳤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뭐 딴지를 걸려면 충분히 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잠깐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면 사실 2014년 이후에 경기는 11년째 확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주가도 2012년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몇 년째.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 뭐 기준을 갖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문제지만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상승 요인이 조금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저도 주가가 조금은 더 올랐다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는 이유고요. 근데 뭐 말씀 주셨듯이 하락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곰들의 주장이죠. 곰들의 주장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제외 시 경기가 11년째 또 주가도 거의 한 13년째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M7 종목만 놓고 보면 지금 시가총액 점유율이 33%잖아요. 이거는 닷컴 버블 때 지금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의 시가총액 점유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쏠림이 크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뭐 지금 주식 비중을 최대로 낮췄다.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GDP 비율이 206%예요. 3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재작년에 연속 26%, 23%, 2년 연속 올랐다. 네. 이제 그런 기술적인 피로도 이런 것들이죠.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차트를 보면은요, 그냥 늘 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은 물론 중간중간에 부침은 늘 있었지만 늘 좋았던 시장 속에서 그냥 살짝 대통령 새로 바뀌고 하는 게 껴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해요. 지금 준비해 주신 차트 보면 S&P 500의 강세장의 기간을 구간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66년 이후로 시장의 상승세, 지금 강세장 평균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57개월입니다. 57개월이면은 예. 4년, 5년 정도 되는 한 거죠? 4년 이게 지금 뭐 거래일수만 따진 거니까 6년 1100일 정도? 정도면 뭐 거래일수만 따지면 4년 가까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2년 남짓 오른 거고요. 그럼 아주 2022년 멀었네요. 10월부터 올랐으니까. 그럼 아주 멀었네요. 예, 평균으로 보면 뭐 괜찮다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이렇게 나눴지만 통상 주가가 균열될 때는 이런 합리적인 예측이 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통상 경기나 기업 실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잔상에 많이 우리가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네. 그러한 성향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라는 게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그만 균열이 있으면 그 균열이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벌레가 확 이렇게 번지듯이 네. 이렇게 다 갉아먹듯이 일파만파 나비 효과까지 일으키면서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익이 조금만 균열되면 고용이 약하고 그러면 갑자기 해고율이 증가하고 그러면 소비가 급냉하고 네.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쪽으로 불똥이 튀고 위험의 불똥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것에 매몰돼서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착실하게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경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특히 증시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담이 거품은 아니야.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네. 그 실적은 주로 AI에서 나오는 거고 그쵸. 빅테크에서 나오는 거고 M7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장이 좀 롱런을 하려면 이 강세장이 정말 28개월이 아니고 현재까지 57개월 2배로 이제 지금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도 계속 강세장이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이 강세장은 중간에 한 5% 남짓 내외의 조정은 무시하고 그런 조정은 오히려 좋습니다. 주가가 또 강세장을 이어가는데 네. 그런 그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밸류에이션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마저 10년물이 5%에 근접하거나 넘어간다면 그거는 이제 골디락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골디락스 논리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버틸 수가 없다. 네. 두 번째는 M7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2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주식시장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조금만 기대치에 못 미치면 M7이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33%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꺾이면 시장이 무력하게 방어선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그래서 M7 이외에 어제처럼 뭐 러셀 2000이 오른다든지 유틸리티가 오른다든지 금융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PR이 훨씬 낮고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더 약진해 준다면 시장 에너지는 거기서 돌기 때문에 M7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강세장이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올해 투자 전략이 M7 중심보다는 M7 이외에 490개 종목으로 조금 집중되는 혹은 이퀄레이트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PR이 낮고 예측 가능한 조금 다른 섹터 쪽의 순환매를 예상한 겨냥한 그러한 포트폴리오나 ETF 매수 이게 조금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PR이 너무 높은 그러한 빅테크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M7 이외로 조금 많이 돌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M7은 계속 이익을 내고 네. 그리고 EPS를 충족하면 또 오르고 계단식으로 그러면 이제 강세장이 더 연장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뭐 투자의 구루들이 예전에도 많이 책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엔 심리적인 것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심리적인 쪽이 너무 이제 무분별한 과열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시장은 오히려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정말 장기 집권했잖아요. 네. 86년부터 장기 집권을 했는데 한 거의 10년 가까이 했죠. 10년. 연준 의장을. 네. 96년 12월 5일 날 의회 청문회가 나와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비이성적 이성적 과열. 과열. 네. 지금 시장하고 맞는 표현일까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 PR 21.5배를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21배 정도. 약간 이성적 과열이죠. 아.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예. 이 정도면은 예. 과열이긴 과열인데
이성적인 과열이다. 예, 이성적인 과열인데 96년 12월 5일 날 그린스펀이 그 유명한 단어를 쓰고 나서 무려 4년간 주가가 더 올랐어요. 와. 2000년 3월까지 닷컴 버블 직전까지 올랐으니까. 비이성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가 비이성적이라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이성적 과열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경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경고성 발언을 한 거지. 근데 갔네요.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96년 5월 비이성적 과열을 얘기한 때부터 2000년 3월까지 S&P 500이 2배 올랐고요. 나스닥이 4배 올랐어요. 4배요? 네, 1300포인트였거든요. 나스닥이 당시 96년 12월 말이. 네. 근데 5200까지 갔잖아요. 와. 물론 2000년 3월에 5200 찍고 85%의 시가총액이 무너졌습니다. 80% 이상 떨어졌어요. 네.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하지만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시장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비이성적인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림길에 있습니다. 네. 갈림길에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비이성적 과열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집에 가기에는 네. 조금 사회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약간 아쉽은 거죠. 1차, 2차 했는데 3차, 4차 포장마차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회식을 했는데 네. 기분이 이만큼 좋아졌는데 비이성적 과열을 내가 지금 여기 아예 필름을 끊길 것인가 집에 갈 것인가 가는 거죠 그러면. 좀 끊겨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약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야, 더 가야지.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고 앞으로 지금 산업이 이렇게 AI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오오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 또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 조건. 이게 과연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일단은 지금까지의 실적 시즌 지금 도래해서 금융주 실적이나 뭐 TSMC, 넷플릭스 실적 오늘도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지난 실적 시즌을 생각해 보면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회의 폭이 좀 작으면은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부침을 겪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랐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비트를 해야 된다. 상회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기대감에 또 추가적인 기대감에 지수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쭉 오른다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실적도 중요하고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열심히 행정명령했고 그거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빨리 만들어내는지도 중요한데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불안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안정감 있게 우리가 투자하려면은 어떤 지표나 뭐 어떤 뭐를 붙잡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금리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금리.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보고 뭐 금리도 보고 다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좀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는 경기 지표는 너무 많고 지표 자체가 네. 그 다음에 다양하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약간 성숙 단계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엇갈리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표 보면 경기가 조금 식는 것 같고 이 지표 보면 괜찮네.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부침을 보이겠죠. 그래서 변동성도 불가피한데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 그 심플한 지표, 이렇게 국채 10년물을 보면서 4%대 중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올라가지 않으면 골디락스가 지금 충족되고 있구나. 근데 4.5%를 좀 밑으로 하회하면 이게 그 채권 시장은 확실히 국제 시장은 좀 선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또 내려가면 네. 경기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급하게 식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주식시장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다 프라이싱 할 겁니다. 네. 가격에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 요인을 채권 시장 금리, 이자율이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기업이 지금 모든 기업 이익을 지금 다 씹어먹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 지표보다는 결국에는 어닝 모멘텀이 몇 배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보는 시간에 어닝 모멘텀을 관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뭐 경제 지표에서 물가가 어떻게 중요해요. 됐고 뭐 고용이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보다 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더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계속 놓여 있는다면 네. 미국 시장은 실적을 따라가는 게 더 강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훨씬 더 앞서가죠. 네. 주가를 선반영하고, 그러니까 소비재는 소비재대로, 그 다음에 은행은 최근에 은행주 발표됐지만, IPO라든지 작년 실적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가에 거의 좀 아주 정확하게 가감 없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지표보다는 몇 배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취임 직전부터 뭐 인플레이션 우려되면서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가 취임하고 나서 좀 금리가 이렇게 좀 뚝 떨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CPI랑 PPI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가 뭐 5월까지 거의 이제 올라오고 3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먼저 금리 인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국채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얼만큼 제공하느냐, 하방 경직성. 혹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얼마나 촉발하는 통화 정책이냐, 통화 정책이 얼마나 촉발할 거냐, 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그 통화 정책의 중요성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행보에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정신건강상 좋을 거다. 근데 계속 보도하잖아요. 이거 이때 못할 거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봐야지. 국채 금리. 네,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면 국채 금리가 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봐야 될 지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으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게 좋다. 못 내리는 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낫지.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전자가 낫죠. 전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저는 금리를 한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올해요? 올해 경제를 좋게 보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좋게 보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만약에 두 번이나 한다면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그 후에, 그 직후나 혹은 몇 달 있다가 FOMC에서 금리를 비로소 인하 안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래서 경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트리거가 돼서 주가 하락이 경기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할 것이다라는 거죠. 또 트럼프의 압력도 있을 거고 연준에 대한. 네. 이왕이면 금리 인하하는데 시장은 실적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버무려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서 뭐 이런 것에 포커싱이 되기보다는 경기가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아서 내릴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이 짜진다면 또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로 결론을 저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나눠봤습니다. 물론 변화는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변화무쌍한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한 시장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변화의 그곳에서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또 변화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국장은
어떨까요? 미증 씨, 어제는 사실 국장이 초반에 팍 좋았다가 영 힘이 없어서 좀 실망스러우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의 국장을 조금은 기대를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채팅창 보니까 국장 뭐 팔았어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올라가요. 지금 급등해서 못 잡아요. 아쉬워하시는데 아쉬운 마음은 접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국장 뭐 밸류에이션 엄청 낮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투자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